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입니다.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사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시시한가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기간을 다들 뜨겁게 보내시느라 안 피곤하세요? 약간 피곤하네요. 오늘은 뭐 뉴스 하나라기보다는 이거는 월드컵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방 시인도 뭐 우리 팀 경기 재밌게 잘 보셨죠? 네, 아주 우루과이죠, 흥미롭게 네. 재밌게 봤는데요. 월드컵 경기가 참 긴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지친 마음을 위로해줬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우루과이전, 가나전은 생방을 받고 이제 예. 포르투갈전은 재방을 챙겨봤었는데요. 저는 가나전이 사실 기억이 제일 남았어요. 우리가 지고 있을 때 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 골을 넣어서 동점까지 그랬죠.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록 결과는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저력, 그 선수들의 용기와 애씀이 그대로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네. 별개로 저는 20살 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제 방에 단 한 번도 TV를 설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TV 네. 설치해서 생방으로 축구 경기를 봤는데 네. 와, 이 축구 경기를 생방으로 TV로 보다니까 저 자체 제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TV에서 그걸 안 보셨어요? 저는 그럼 그 항상 전에 월드컵 엄청났었던 건 안 보셨던 거예요? 다 이제 뭐 핸드폰, 제방 이런 것만 봤는데 네, 정말 TV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네. 네. 특히 이게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거리 응원이 이제 처음으로 좀 다시 재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다 함께 뭉쳐서 이게 응원이 혼자 하면 재미없거든요. 같이 해야 재밌잖아요. 네. 희열을 또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이때 발산되는 에너지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응원이라는 네. 단어를 사전으로 좀 찾아보면요. 네. 운동 경기 따위에서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응원이 꼭 이기라고 하는 것이 응원이 아니라 네. 옆에서 선수가 힘을 낼 수 있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 그 자체가 응원인 거죠. 네. 그런데 내가 하는 응원은 선수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만 이 응원이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함께하는 경우에는 네. 수혜자가 선수뿐 아니라 하나 더 생겨요. 바로 나 자신인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더불어서 응원을 하게 되면 나의 힘내라는 목소리가 나와 함께 응원을 같이 하는 옆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전달되죠. 그러면 이제 그 힘내라는 소리는 비단 선수에게 전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응원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목소리와도 같아지는 힘이 거죠. 빠질 때인데 나는 계속 힘내 근데 하면 옆에서 옆에서도 같이 힘이 힘을 같이 내는 나는 거죠. 그래서 네. 응원을 하는 너를 응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원이 그래서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리고 함께 같은 곳에서 응원할수록 제곱배로 그 영향력이 커진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냥 응축이 되는 거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가나전 얘기처럼 네. 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기죽고 꺾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서 불굴의 의지로 해내는 그게 사실 스포츠를 보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이게 적힌 태극기를 우리 선수들이 뭐 들어보인 사진도 보기도 했고 이게 뭐 어디서 이 문구가 시작이 된 건가? 네. 이게 19절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마음을 건드려요. 맞습니다. 마음을 찌르르 건드리는 네. 부분이 있는데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일명 중꺾만데요. 26세의 나이로 10년 만에 리그 오브 레전드 그 게임의 세계 정상에 오른 데프트 김혁규 선수가 EBS와의 한 인터뷰에서 이 말이 비롯됐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사실 김혁규 선수는 21일 EBS 뉴스에 출연해서 저도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런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조차도 마침내 프로게이머로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뤘다. 수험생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지금 실패들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당시 담당 기자가 그럼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라고 되물으면서 이 유행어가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아주 중요한 걸 딱 잡았군요. 그 안에서. 짚어주신 거죠. 네.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장을 제가 이제 시인의 측면에서 좀 세 가지 요소로 분석을 해보면 꺾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이 문장에. 문장 안에. 그렇죠. 네.
꺾이다라는 것은 이 피동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꺾여진다라는 뜻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어가 사용됨으로써 네. 외부적 조건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라는 주체적 의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태도이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즉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장에는 인간이 주체성을 띠고 어떤 일을 대할 때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깊게 생각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숱한 고난의 과정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지 가장 적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절을 찾아가서 불상한테 이렇게 좀 그 소원을 빌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소원을 빌었어요. 고난과 역경을 주지 말라고는 빌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지치지 않는 마음, 거절에 당당해지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그렇죠. 비운 적이 있습니다. 아예 고난을 안 오게 하라는 건 좀 비현실적인 맞습니다. 욕심이 좀 강할 수 있는 소원이고 거죠. 네. 우리가 오더라도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것을 맞이해서 할 것이냐. 스포츠가 그런 정신들을 보여주는 스포츠 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월드컵과 관련해서 또 패러디가 지금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포르투갈전에서의 호날두 선수가 슬쩍 우리 팀을 좀 도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12번째 선수 이런 표현도 들었고 국민으로 뭐 인정해주는 네. 명예 국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네. 것 같고 재치 있다고 느끼셨던 그런 문구들이나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이번 월드컵의 또 다른 묘미가 바로 이 패러디 즐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축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패러디물이 쏟아졌는데요. 그랬군요. 그 배달의 땡땡의 민족의 카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정시의 민족입니다. 이런 게시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경기가 자정에 열릴 것을 이제 빗대서 역경에 강한 한국 선수들의 특징을 비유한 거고요. 호날두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비에 집중하다가 공교롭게 볼이 맞아서 우리의 골로 도움이 준 경우가 그랬죠. 있습니다. 이래서 호날두의 두를 따와서 한반두 애국두, 은혜 갚은 까치두, 12번째 선수두 등 이 맞는 별명이 양산됐는데요. 까치도 이것도 까치도 웃기네요. 재미네요. 네. 영국의 공영방송 네. BBC 역시도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안화골절 수술 여파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요것을 이제 세계적인 콘텐츠인 배트맨과 합성해서 그 패러디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우리에게 도움을 준 호날두를 재외국인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자료가 인상 깊었는데 주민등록증을 네,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호랑이 호자에 누를 날 머리 두 사용해서 호날두라는 한문으로 한문도 이미 있는 한국 이름이었고요. 네. 또 황희찬 선수의 가슴에 이 검정 장치 장착한 거 보셨을 겁니다. 예, 그 뭐냐 처음에 막 그랬었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떤 선수의 어떤 활동을 이제 기록하는 장치인데요. 이게 손흥민 선수의 안면보호대의 착용 모습과 좀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레모니 하기 위해서 그 황희찬 선수가 옷을 벗었을 때 그 모습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합성한 모습을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다. 뭐 이런 밈이 떠돌고 있는데 참 요즘 세대들의 특성이 잘 묻어나는 패러디물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진짜 웃겨요. 재밌어요. 네. 어쨌든 포르투갈전이 좀 계기는 됐어요. 그전에는 좀 암울한 느낌도 좀 있었는데 포르투갈전 이후로 이제 축구를 좀 더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좀 변한 것 같고 대표팀 주장인 이 손흥민 선수에게 처음에 그 가나전 패배 직후에 그 SNS에 모진말을 남겼던 네티즌들도 꽤 있다. 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댓글도 굉장히 안 좋은 댓글 많이 올리기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손 선수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언론들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승부에 너무 집착한 거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 경기를 보면서 다들 그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축구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도 이렇게 많았을까? 네, 관중석을 꽉 채운 경기장, 뭐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관심을 좀 평소의 축구 경기에도 좀 보여주면서 승부와 관계없이 한편으로는
저 기대가 만약에 실망이 되게 되면 그렇죠. 얼마나 깊이 좌절을 할 것인가. 부담스럽죠.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나. 부담스럽고 네. 이 똑같은 비난의 화살을 또 선수들에게 돌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됐습니다. 네. 평소에 관심이 크게 없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네.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실 좀 당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한 번은 좀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황신도 혹시 이런 고통을 겪으셨던 적은 없으세요? 네, 뭐 숱하게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멀게 갈 필요 없이 네. 주변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이런 대우를 저는 심심치 않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 뭐 제가 뮤지컬 배우 하고 싶어서 극단도 들어가고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때 아버지께 사실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이 됐을 때 연습과 공연이 어렵다. 좀 투정을 부리니까 누가 그러기에 그걸 하라고 했냐.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혼자 억지로 하고 있다며 혼을 막 내시는데 그때 인생의 서러움은 정말 통째로 몰아서 다 받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바랬던 건 그래 뭐 그냥 이해와 지지 정도였는데 맞아요. 이거를 아버지 역시도 타지에 사는 딸이 자꾸 고생만 하니까 그게 속상해서 뱉은 말이셨겠지만 저는 당시에 정말 서운했어요. 평소에 관심도 없으시다가 제가 조금만 투정 부리니까 이렇게 혼을 내시나 뭐 이러면서. 맞아요. 선수들도 사실 패배를 하고 나면 위축되고 뭔가 그럼요. 위로받고 지지받고 싶을 텐데 비난을 거기다 그러니까요. 얹을 경우에는 그 마음은 더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네, 더 힘들이라 뭐 예상이 되네요. 정말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성숙한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월드컵을 보면서 이제 많은 위로를 받으셨거든요. 오랜만에. 네. 스포츠라는 게 확실히 뭐 하나의 뭐 드라마다 이렇게 네. 표현하시는 분들 그 감동과 위로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스포츠가 주는 감동과 위로를 올림픽 정신과 조금 빗대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올림픽 흔히 말하는 의의가 승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있고 그렇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말 하는데요. 올림픽 정신처럼 스포츠 역시도 사실 승패라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값진 눈물과 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저는 스포츠만큼 정직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스포츠만큼 인생을 압축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싶어요. 경기 속에 말씀 주신 것처럼 눈물도 웃음도 다 들어있죠.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사실 역전패, 역전승, 기적 이런 것들이 사실 스포츠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인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예.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역전승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좌절도 할 수 없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 스포츠야말로 인생의 축소판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인생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오늘 그렇죠. 절망이었던 나의 삶이 기적처럼 내일 희망이 되는 경우도 많이 맞이합니다. 과정과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긴데요. 그래 저게 인생이었지. 저는 스포츠를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기 띄워주셨던 선수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생을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유시우님께서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호날두 선수에 대한 이런 모욕은 우리가 이거 같은 선상 아니냐고 네. 그것도 반성해 볼 부분은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네, 아주 예리한 예, 지적이신데요. 맞아요. 이 네. 부분도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본다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의 승리에 도취돼서 지금 그렇죠. 네, 그럴 수 그런 있죠. 걸 수도 있다는 것도 네.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해볼 될 문제인 네,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브라질전의 결과까지를 이제 잘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시인의 감성을 담아서 오늘 이제 아침의 상황 이제 오전에 끝난 상황을 보고 시를 한 편은 골라오셔서 같이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은 8강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선수분들이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의 등불이 되었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시는 김승일 시인의 나의 자랑 이랑이라는 시인데요. 네. 일부 낭독을 먼저 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의 자랑 이랑 김승일 입술을 쑥 내밀고 노래 부르는 랑아 너와 나는 6종류로 인간들을 분류했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아 막 박수치면서
네가 나를 선한 사람에 끼워주기를 바랐지만 막상 네가 나더러 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게 되고 싶었어. 이를테면 너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로 인해서 너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어느 날 네가 또 슬피 울 때 네가 기억하기를 네가 나의 자랑이란 걸. 근데 제목에 나의 자랑 이랑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랑은 이 상대의 이름인 거죠. 그렇군요. 이랑이라는 네. 랑아 그렇게 랑아 한 게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김승일 시인의 나의 자랑 이랑이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네. 이 시는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인이 한때 사랑했던 이랑이라는 여성에 대한 솔직하고 담담한 고백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다른 사랑 시가 사랑해 이런 표현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 이건 시는 사랑시 같지가 않아요. 사랑시 같지가 않고 너에게 내가 자랑이 되고 싶다. 너가 나의 자랑이다라는 남다른 표현으로서 독자들의 많은 사랑과 집중을 받은 시인데요. 맞아요. 오늘 카타르 월드컵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나누면서 저 역시도 꼭 이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기고 지고 뭐 선하고 악하고 무엇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월드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안겨준 우리 대표 선수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가 된 우리 모두 저의 자랑입니다. 국민으로 인해서 대표 선수들은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요. 네. 대표 선수들에게도 국민 모두가 자랑이었던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승일 시인의 말처럼 슬피 우는 좌절과 시련이 올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우리의 자랑이었다는 걸요. 앞으로도 모두가 모두에게 자랑이 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한가 카타르 월드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방수진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